재보선 때문에 후보들 이 출생지, 연회담, 조상님까지 총동원해서 그 지역과의 인연 내세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생각하는 게 그 지역구 의원 분명히 우리 지역구에 살 것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일부 지역구 의원들 봤더니 그 해당 선거구에 집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 관악을에 출마를 선언해서 이 정치계에 빅뱅을 몰고 온 바로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이 정동영 후보는 지역구를 여러 차례 바꿨죠. 이 관악에서 집사람을 만나서 연애했다. 서울대 출신이니까 뭐 그런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지역구 변천사를 보니까 96년 처음에 정치에 입문했을 때는 고향인 전주 덕진에 갔다가 2008년 동작을, 다시 2009년에는 고향인 전주 덕진 재보선으로 돌아왔다가 12년에는 강남을, 이번에는 또 관악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교수님, 보통 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 출마한 국회의원 아니면 후보자들은 당연히 그 지역에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좀 있나 봐요. 아마 저런 게 또 나오고 나면 지역구 주민들, 유권자들 또 굉장히 또 실망을 많이 하고 배신감 느끼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는 거기 당연히 우리 지역구 의원이니까 우리 지역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의원은 또 어떠냐면 그 지역구 반드시 지역구 주민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라는 그 대표성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요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정말 중요했던 것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 있는 그 기관장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집은 서울에, 거기는 자기 혼자 와 있거나 아니면 뭐 전세, 월세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 선거가 없을 때는요, 지방자치단체장들조차도 거기 없습니다. 자기 집이 없고 관사에 있으면서 집은 서울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애를 쓰겠냐. 서울의 그때는 이제 상하수도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주민생활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서울 상수도에 관심이 있지. 만약에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상수도 사정에 대해서 저 사람 관심이나 갖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때도 그런 비난이 많았는데, 가능하면 말이죠. 지역구에서 표를 얻어 국회의원 하니까 지역구 주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을 하시는 곳에 집이 있으셔야 되는데 국회의원분들은 일단 지자체장과 달리 여의도에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지역구 가시는 분들은, 지방에 가신 분들은 지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방에서 뭐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뭐 저녁 때까지 그 정도만 머무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꼭 집까지 있어야 되냐. 그렇겠지만 오히려 정말 1인 다가구, 뭐 집이 여러 채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만 가지고 따지기는 좀 뭐한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최소한의 그러니까 거주지, 뭐 주소지라도 저기라도 두고 있는 게 또 지역구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좀 씻을 수 있는 거겠죠. 아니, 그런데 사실은 출마를 하려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출마를 할 경우에 보통 그 집 주소부터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묘한 게요. 꼭 그렇게 의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을 좀 해놔야 됩니다. 뭐 6개월 전이라든가 최소한 한 달 전이라 이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국회의원분들은 그런 제한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법 만드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라서 그런지 항상 이런 뭔가 법에서 제약하는 부분들을 딱 놓고 찾아보면 의원들은 또 하나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묘하게 그렇네요. 네, 저는 제가 지금 직장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직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이랑 왔다 갔다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양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사시고 직장과 거주하시는 데가 동일해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전 제가 지방에 살면서 근무를 해서 느끼는데, 그 지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지방에 집이 없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정말 일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고, 여기는 내가 잠깐 내려와서 이 일 볼 때만 있고 다시 내가 원래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가야지, 이러한 생각이 사람한테 저는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잠깐 교수님이 설명하셨지만 물론 국민 전체의 대표자긴 합니다만, 또 본인이 대표하는 또 지역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구에서 뭐가 불편하고 이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긴 힘들거든요. 물론 국회의사당에서
뭐 여의도에서 일을 하다지만 본인이 정말 여의도에서 펼쳐 나가야 할 것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뭐가 필요한지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법안인데 본인은 거기에 살지 않고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에서 살고 있다. 그럼 본인이 불편한 거 아니면 본인은 강남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유권자라면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훌륭하기를 그런 분이 우리 지역구를 맡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훌륭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좌관들이 있고 밑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얘기만 잘 들어주고 자기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굳이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자기의 역할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지역에 적을 두고 거기 살고 이러면 좀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다 도와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올바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꼭 굳이 그 지역에 적을 두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상의 국회의원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런 것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된 이유는 아마 그 정동영 그 전 의원이 워낙 그 지역구를 많이 옮겨 다니고 하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기관장들 있지 않습니까? 고위 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지방에 지금 이를테면 공기업들 전부 지방에 내려보냈잖아요. 그 사장이나 뭐 이사장이나 의사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있는지 그 주소지가 어딘지 그 한번 챙겨보면 참 재미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역시 뭐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서울의 강남이나 여기 앉아서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밸런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 선거 때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보십시오.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이 지역구인데 서울에 15억 원짜리 집이 있고 지역에는 또 집이 없는 걸로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재산 내역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 있고 출처는 이제 오마이뉴스인데 저 기사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을 보고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 10억 6천만 원짜리 집이 있는데 정작 지역구에는 없다.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남 부여 청양이 지역구인데 서울에 9억 7천만 원짜리 집이 있고 부여에는 500만 원짜리 전세가 있네요. 예, 상당히 겸손하고 이완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 수성구 갑이 지역구인데 분당에 4억 8천만 원, 서울에 11억 6천만 원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정작 다선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다선 의원들인데 지역구에는 집이 없네요. 아니면 부여 500만 원 전세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는 새정치민주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박지원 의원, 전남 목포시가 지역구 뭐 동교동계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장인데 서울에 7억 3천만 원짜리 집이 있는데 지역구인 목포에는 500만 원짜리 전세가 있군요. 강창일 의원, 제주시 갑인데 서울에 4억 5천만 원짜리 전세 그리고 7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있고 제주는 1천만 원짜리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남 광양 구례가 지역구인데 서울에 9억 7천만 원짜리 집, 2억 6천만 원짜리 집 두 채가 있고 지역구인 광양에는 2천만 원짜리 전세 이렇게 되는데 뭐 초선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당의 사정에 의해서 전략 공천을 당한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다선 의원들 3선, 4선까지 한 분들이 정작 지역구에 집이 없다. 이건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국민 입장에서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분이 이제 우리 지역구에서 계속 뭐 2선, 재선, 3선, 뭐 4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정작 알고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 배신감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저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이제 다선 의원이니까 나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난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다. 뭐 혹시 또 이런 자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도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말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나서 서울 가서 키워야 된다. 우리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걸 누구나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분들이 서울의 중앙정치 무대에 가서 저렇게 다선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내 고장에서 내면 큰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꼭 지역 어느 정도로 제한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저 정도 다선쯤 되면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 아, 저 정도 다선쯤 돼야 그래도 서울에 계시더라도 뭔가 힘을 써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라도 했을 수 있지. 꼭 집이 있어야 된다? 저는 오히려 또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인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동영 전 의원 출마 때문에 이제 철새 정치 논란이 다시 한번 자꾸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인재 의원이 이제 선거 운동하고 당선됐을 때 지역 구민들한테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지역 주민들께서 저의 정치적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지역 발전의 큰 일꾼으로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논산, 금산, 계룡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우리 주민 어른들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앞장서서 해결하고 꼭 그 은혜에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반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책 자체가 움직이는 1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본인들 스스로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지역에 뭐 태어난 곳이 그 지역일 수는 있겠지만 살지 않는다.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유권자들은. 그리고 잘 알까? 저도 도봉구에 40년 살지만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과연 아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실 수는 없습니다. 뭐 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인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겠죠. 근데 저는 모든 걸 알아야 돼서 그 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관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지역에 살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지금 이제 모든 이제 후보자들 다 얘기를 해요. 나는 여기의 아들이다. 아니면 하다못해 난 여기의 사위다. 그렇죠. 이렇게까지도 네. 얘기하는 마당에 네. 처음에 유권자들에게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지지해달라. 지역의 집주인이다. 난 이 지역의 전세권자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지역에서 표를 얻고자 할 때에는 난 이 지역의 아들이다, 이 지역의 사위다 해놓고 막상 표를 얻고 나서는 집은 강남에다가 막 몇십억짜리 사고 여기에는 뭐 형님의 생각가 나의 적이다라고 하는 등, 아니면 뭐 나는 여기에서 뭐 500만 원짜리, 아니면 나 월세 살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라고 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뒤통수 맞은 생각인 거죠. 나는 뽑아줄 때는 우리 지역의 아들이구나. 우리 지역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관심 가지고 나를 돌봐주겠지, 우리에 대한 편리를 더 봐주겠지라고 했는데, 사실 본인은 여기에서 집 안 사고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강남에 집을 사고 있다라고 하면 더 쉽게 말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각자의 부동산 같은 경제적인 이권이 충돌할 때 저 사람은 과연 나를 대표해 줄까? 이러한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런 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례로 든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도 되게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역구가 시골 같은 경우, 어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득도 안 좋고 어려우신 분들인데, 정작 그 지역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서울에 뭐 이른바 고가 아파트에 산다면 그 괴리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흔히 말하는 위화감도 있겠는데,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역 문제라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돼 있으니까 지방에서 뽑히는 분들,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께서 맡아서 해주시는 거고, 국회의원은 아까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국가적인 일, 또 입법 이런 것에 이제 해줘야 된다. 이건 이제 원론이고, 이제 피부로 와 닿는 거는 아까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와 닿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 그 유권자 밀착형 정치인이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저분들은,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집에 가면 부인한테 이야기 듣고 아이들한테 이야기 들어서 우리가 이 생활 환경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듣지, 자신은 거기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지역에 무슨 생활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셨지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주민들로 보셔도 저분들은 가서 정말 높은 분은 다르구먼. 우리는 여기서 우리 집 아까 여기 나왔지 500만 원 뭐 보증금 나오잖아요. 저 정도로 지방에 가면 집값이 싸거든요. 그럼 우리 이런 데서 사는데 지금 높은 분들은, 근데 저 높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이 많아졌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굳은 신뢰성이랄지 또 친근성이랄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법이 정하든 안 정하든 그것은 유권자에 대한 또 이 선출 공직자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도 좀 세심한 그 배려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